저는 지금 경북 경산에 카페 회원님 분이십니다. 부동산 스토어라고 아마 글을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소장님 만나뵈러 경산까지 왔습니다. 자, 이분은 제가 가장 먼저 이제 저희가 인터뷰 섭외를 요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또 응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시간에도 불구하고. 자, 이분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가 사실 온라인 홍보 영역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고 또 시작 시기가 한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좋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좋은 사례로 또 좋은 조언으로 우리에게 다양한 얘기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자, 흔쾌히 응해 주셨습니다.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죠, 그죠? 그렇죠. 카페에서는 얘기 많이 했는데 그동안 이제 글과 그냥 네. 영상으로만 뵙다가 네, 처음 네, 뵙는 네. 거죠. 중개업 창업 예정자분들이나 이제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개업을 그래도 작년 한 1년 정도 되셨죠? 네, 네. 작년 2월에 개업했으니까 이제 1년 정도 접어들었죠. 아마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현업에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중개업을 어떻게 뭐 처음부터 생각이 있으셔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거는 아니고요. 네. 계속 직장 생활만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뭐 우연한 기회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그렇게 처음에는 거창한 생각으로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네. 어떻게 뭐 중개업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한번 취득해 보자. 결국 이제 우리가 인생 뭐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즘에 뭐 60세, 65세가 되면 보통 퇴직을 하니까 네. 퇴직 후에 어떤 퇴직 후에. 제2의 인생을 그렇죠, 계획해보자는 그렇죠. 취지에서 네. 뭐 취득을 했었고요. 뭐 그 와중에 뭐 그냥 어떻게 이제 개인적인 일로 이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래서 그래서, 그 예.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 뭐 준비 기간이라고 딱 꼭 집어서 말하기는 그렇고요. 네. 처음 이제 중개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뭐 전혀 중개업에 대한 경험도 없고 뭐 배경 지식도 없이 이제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출발선을 어떻게 시작을 하고 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런 뭐 구상을 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이제 유료 교육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고민하는 시간이 조금 있었고요. 그게 조금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중개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했던 거는 작년 2월에 제가 개업을 했으니까 한 겨울쯤이었던 것 같아요. 2018년 가을 겨울쯤. 네. 예. 개업은 2019년 네, 작년 2019년 2월에 2월에. 개업했습니다. 예. 처음 개업 하시기 전에 했던 고민들하고 네, 막상 하면서 이제 얻게 되는 고민들이 있을 건데요. 예. 혹시 비교되시나요? 개업 전에는 어떤 고민이 됐었는데 뭐 개업 후에는 또 어떤 부분이 또 뭐 있더라? 사실 개업 네. 전에는 네. 구체적인 고민은 없었고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중개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면 내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는 와중에 뭐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이제 물건 확보. 지금 지난 1년 동안 제가 하면서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결국은 중개업에서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물건을 발굴을 해서 그거를 이제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이제 효과 있는 그 홍보를 해가지고 손님들을 이제 끌어올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물건 확보가 제일 걱정이었죠. 아 근데 오픈 전에도 그런 고민을 하셨어요? 그 당연히.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보통 오픈 전에는 이제 예. 그런 고민보다는 예. 내가 어디에 차리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까. 그런 거는 사실 뭐 지금 제가 차린 이 사무실도 예. 뭐 사실 인테리어 전혀 없이 그냥 혼자서 저는 할 생각으로 그냥 조용한 곳에 아 이제 근데 대단하시네요. 현실을 완전 개업 이후의 상황을 직시를 하셨네요. 이제 대부분 보면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죠. 그런가요? 처음에 손님 안내를 어떻게 할까, 손님은 대화를 어떻게 할까, 계약서를 어떻게 쓸까 이런 고민들을 그것도 당연히 고민 어떤 일부는 있었는데 이제 네. 가장 큰 고민은 제가 이제 보통 중개업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이제 사무실 인수를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어떤 권리금을 주고 사무실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본인이 처음 출발선부터 물량을 가지고 그러니까 매물을 맞아요. 가지고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시작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던 방향이 처음부터 이제 비도심권의 토지라든지 전원주택 촌집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매물들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컨택해가지고 이제 어떤 권리금을 주고 거기에 합당한 제가
뭐 자산을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을 받는 것 자체가 조금 걱정이 컸고요. 사실 돈을 들여도 그만한 그게 예, 가치가 있을까? 그렇죠. 그런 걱정이 가장 컸기 때문에 네. 뭐 사실 맨 땅에 헤딩한다는 심정으로 그냥 뭐 매물 전혀 없는 상태에서 빈 상가에서 시작을 했고요. 솔직히 어떠세요? 그때 권리금을 주고 좀 나은 데를 갈 거 하면 구현 안 됩니까? 솔직히. 뭐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걸 해봤다면 제가 비교를 할 수 비교가 안 있겠지만 되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것 없이 그냥 시작을 했고 네. 지난 1년 가까이 뭐 해온 걸 이제 생각해 보면 물론 그 시간 동안 힘든 부분도 많았어요. 네. 그거는 이제 부동산 하는 분들 시작하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조차도 좋은 물건을 이제 매물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창업 전에 다들 고민하는 게 이제 사실은 사람을 대하는 거. 저희가 이제 카페를 좀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네. 잘 아시겠지만 고민을 많이 하시는 이제 부분들 중에 상당수가 손님이 오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계약서 이런 부분을 더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카페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네. 이제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되나 손님들 오면 응대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사전에 책을 통해서 뭐 그런 어떤 경험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배우는 뭐 기회는 있겠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백날 어떤 뭐 공법이라든지 뭐 부동산 중개업 관련된 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본들 그거를 이제 실무에서 적용해서 쓴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책으로 배운 지식들이 그대로 머릿속에 남아있지도 않을 테고요. 그러니까 손님들을 많이 접하면서 응대하고 그 와중에 이제 내가 어떤 거를 공부를 해야 될 건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네. 되면 머릿속에 더 오래 남겠죠. 중개업을 어떤 형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할까 하는 분들의 고민이 대표적으로 이제 개업이냐 소공이냐 뭐 이런 질문인데요. 그것도 우리 사실 소장 생각. 사실 그것도 좀 네. 어려운 질문인 게 워낙 이제 사람들마다 개인의 성향이 다르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이제 종류에 따라서도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저처럼 이제 비도심권에 이런 물건들을 주로 이제 다루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진입 장벽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소공으로 이제 중개업을 하는 경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성향을 봤을 때는 제가 처음부터 나가고자 했던 방향 자체가 저는 이제 뭐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광고 수단을 활용할 걸 이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네. 기존에 이제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서는 그런 부분을 제가 배울 어떤 뭐 방법이 없었을 것 같고요. 물론 실무는 필요했겠죠. 실무는 필요했겠는데 뭐 아직은 제가 지난 1년의 시간이 뭐 길다면 길 수 있지만 중개업에서는 워낙 짧은 시간이니까 뭐 섣불리 제가 뭐 소공이 좋다, 뭐 바로 개업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릴게요. 개업 전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 이분들이 어떤 걸 준비를 조금 주안을 두면 좋을까요? 조금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긴 한데 그냥 잘 편안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을 들어야 될까 아니면 뭐 다른 중개업 하는 곳을 한번 좀 방문을 뭐 사실 기회가 있다면 네. 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중개업에 몸을 담고 있는 가까운 뭐 지인이라든지 네. 뭐 인맥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뭐 자문을 구한다든지 사실 뭐 조력자로 말할 수 있겠죠. 중개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조언해 분들이 가까이 없었기 때문에 출발선을 어떻게 잡고 시작을 할지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소공으로도 해볼까 해서 면접도 여러 번 봤었고요. 근데 이제 기존에 계신 분들이 하고 있던 영업 방식이 제가 하고자 했던 방식하고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소공을 할 어떤 생각은 이제 그때 접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중개업에 대한 경험을 없이 시작을 했던 건데 필요하다면 소공의 경험도 뭐 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외적인 다른 것들이 이제 보통 중개업을 하려면 어떤 책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어떤 교육을 들어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것들을 뭐 따로 찾아가지고 해보질 않았어요. 유료 교육을 받는다든지 네. 어떤 전문적인 책을 사가지고 제가 공부를 한다든지 해보는 시도는 있었지만 그게 제가 드리는 노력 대비 실무에서 제가 중개업을 시작했을 때
과연 얼만큼 제가 활용하고 있을까라는 게 자신이 없어서 그거는 제가 좀 배제시키고 네. 저는 오로지 이제 중개업으로 했을 때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내 매물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소비자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게 가장 1순위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공부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공부들을 하면 블로그나 편집. 그렇죠. 영상이나 사진들 편집하는 뭐 프로그램을 갖다가 뭐 이제 저 대부분 이제 독학으로 하긴 했는데 독학을 하셨어요? 예. 교육 안 받고. 네, 예, 유료 교육도 찾아봤는데 네. 그 커리큘럼을 쭉 읽어보니까 실제로 제가 실무에서 쓰일 만한 교육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예, 그래서 독학으로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데. 그거는 전혀 아니고 저도 나름 사실 사진이나 영상은 이제 중개업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아예 한 적 없었어요? 네, 블로그도? 저는 예, 없었습니다. 유튜브 촬영해 본 적도 없고. 네, 당연히 없죠. 그냥 아직 애들이 어린데 이제 애들 이제 뭐 이제 사진이나 영상 이런 거 찍어가지고 이제 우리들이 보기 위해서 이제 뭐 소장하는 그런 정도로만 이제 접근을 했었고요. 네. 아,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지금 보면은 이 지역에서는 사실 블로그든 유튜브든 거의 검색 상위를 차지할 정도로 사실은 우위를 점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되기까지 혹은 어떤 문의가 오기까지 어떤 기간들이 있었을까요? 처음 시작을 해서? 네, 어떤 시행착오라든지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을 거고요. 처음에 이게 홍보라는 게 시간이 걸리는 거다 보니까. 네, 그거는 저조차도 처음 시작할 때 약간의 어떤 의구심이라 해야 될까요? 네네. 제가 하고자 했던 방향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 과연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 건지 그죠. 이게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그렇죠. 이제 사실은 광고에 의존을 하는 컨셉으로 홍보 그렇죠. 마케팅으로만 하는. 지금 여기 제가 와서 보니까 사람이 드나들 수, 이제 사람이 컨택이 될 수 있는 위치는 좀 사실 제 사무실 아닌데 위치 자체가 네. 어떤 워킹 손님을 생각하고 차릴 위치는 아니고요. 네. 저는 애초 처음부터 이제 블로그와 유튜브에 이제 올인할 생각으로 요즘 또 워낙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네. 뭐 컴퓨터뿐만 아니고 모바일 핸드폰으로도 요즘에는 누구든지 쉽게 뭐 접근해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중개업도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확신은 없었지만 예 작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고요. 자, 그러면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중개업 하기 얼마 전부터 하셨어요? 제가 작년 그러니까 2019년 2월에 중개업을 시작을 했고요. 네, 블로그는 블로그는 정확하게 날짜도 제가 기억하는 것 같은데 2018년 9월 27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중개업을 하기 전에 한 4, 5개월 전에 네, 하셨어요? 예. 그때부터 매일 쓰셨어요? 네, 사실 지금은 제가 현업에서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네.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해가지고 제가 못하고 있는데 중개업 시작 전까지는 거의 한 5개월, 6개월 동안 심지어는 뭐 추석 연휴, 설 명절 연휴 때도 하루 정도 빼고는 거의 다 썼던 것 같아요. 그게 블로그를 그 전부터 안 하셨는데 그렇게 적응이 되던가요? 안 되죠. 당연히 뭐 그림은 그러니까 사진은 둘째치고 글쎄. 글 쓰는 게 가장 어려웠죠. 그죠. 저는 또 기본적으로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이제 친하게 했지 글을 쓰는 것 자체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죠.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하자면 정말 힘듭니다. 매일매일 거의 뭐 일기 쓴다는 심정으로 맞아요. 뭐 없는 것들도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내서 어떤 나의 이제 블로그 이제 지수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네. 블로그를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게 과정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꾸준히 참고 하셨고. 예, 거의 그러면 오픈을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매물이 없으셨을 텐데 어떻게 매물을 올리셨어요? 어떻게 확보를 하셨을까요? 매물을 확보했던 방법은 뭐 다양한데 저는 뭐 처음에는 이제 우편 발송으로 흔히 이제 DM 작업이라고 말을 네. 얘기를 하죠. 네. 이제 부공배 카페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많이 이렇게 교육 내용으로 담아 주셔가지고 거기 있는 내용들을 다 읽어보고 이제 블로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일 1포스팅이라는 생각으로 예, 처음 힘들었죠. 초반에 그러면 매물을 올렸을 때 반응이 있던가요? 블로그에 올렸을 때. 사실 없죠.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때부터 나오던가요? 유튜브랑 같이 병행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중개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블로그로 이제 많이 비중을 두고 네. 준비를 했었고요. 네. 그런데 막상 이제 중개업 시작하고 나서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두 유튜브랑 블로그를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동시에 이 두 가지를 제가 집중을 해서 하기가 좀 힘들었고요.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배우셔야 되고. 네, 또 예, 어디- 힘들어서 이제 지금은 사실 유튜브에 조금 더 시간 할애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는데 네.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결과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제 효과가 네.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제법 많이 걸렸거든요.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꾸준히 했다고 가지고. 뭐 정확하게 제가 뭐 저거는 말할 수가 없는데 네. 2월 달에 제가 중개업을 시작하면서 유튜브를 동시에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매물을 꾸준히 올렸었고 그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체감상 최소 3개월 이상 걸렸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자주 업로드를 하고 네, 네. 반응이 없고 할 때 이게 아닌가 하고 포기하고 싶거나 뭐 다른 생각이 들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있었죠. 그거는 뭐 사람 마음이 다 비슷할 것 같은데 네. 본인이 들인 노력이나 어떤 시간 대비 그 결과물이 눈에 안 보이면 맞아요. 막막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뭐가 잘못된 건가, 뭐 효과가 없으면 어떡할까라는 이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었고요. 맞아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큰 어떤 효과가 나온다면 누구나 다 하겠죠.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이제 그 시간을 인내하고 지나면 뭐 그동안 제가 어떻게 보면 농사 지을 때 이제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서 이제 씨를 뿌리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예. 그러면 작년에 그랬으면 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문의도 많이 오고 그렇게 되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제 기억 뭐 체감상 작년 여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예 문의가 많았던 거는. 요즘은 뭐 전화가 많이 오면 몇 통이나 옵니까? 네, 지금도 사실 겨울에는 좀 비수기이기 때문에 뭐 특히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좀 뜸하긴 하는데 뭐 문의가 제법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제가 뭐 직접적으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다른 많이 어렵습니다. 정말 예. 많이 어려워서 전화도 잘 거의 뭐 전화를 내 전화기가 꺼져 있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 부동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맞아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예 문의는 꾸준하게 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더 일치월장 진짜 우리 부공부 카페에서는 성공 사례로 좀 남으셨으면 좋겠죠.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 네, 뭐, 사실 제가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처음 이제 중개업을 시작하는 분들께 좋은 성공 사례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뭐 아직까지는 저도 이제 계속 진행형이고요. 네. 아직은 저도 진행형이고 아직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뭐 작년만큼 열심히 했던 만큼 올해도 꾸준히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 믿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소장님 제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중개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막 입문하시려는 분들한테 본인의 경험을 살려서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좀 너무 포괄적인가요? 어떻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아마도 네. 처음 뭐 중개업을 그러니까 경험 없이 네네네. 뭐 개공이든 소공이든 시작하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방향 잡기가 가장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이제 전제 조건이 여러 가지가 따를 텐데 본인의 이제 성향이라든지 연령대라든지 본인이 사는 지역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또는 본인이 다루고자 하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워낙 이제 방향이 다양하다 보니까 맞아요. 정석이라는 게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방향을 잡는 것 자체가 가장 뭐 힘든 일일 것 같고요. 그런 이제 관점에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 자체가 뭐 아주 일반적인 얘기라든지 뭐 누구나가 뭐 다 공감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특수한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보통 중개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사무실이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통행량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그리고 찾는 손님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사무실의 위치에 따라서 그 중개업의 뭐 성사가 판결이 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사무실의 위치도 뭐 사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워킹 손님이 거의 없는 위치에
사무실을 얻었는데 그 이유는 저는 처음 시작 단계부터 이제 워킹 손님은 완전히 배제를 시키고 오로지 온라인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손님을 끌어들인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것들이 온라인 홍보 수단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에도 여러 차례 지금 말씀을 드렸겠지만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도 어느 정도 부동산 중개업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뭐 레드오션이라고 표현할 만큼 현업에 계신 분들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나 블로그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뭐 본인들이 그대로 적용해서 한다고 해서 뭐 다 그게 잘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저조차도 아직은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뭐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방향이 정답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도 어렵고요. 다만 제 경험은 이랬었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과정을 경험을 하고 어떤 결과가 이제 도출이 될 거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아 이렇게도 하는 거라라고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사무실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이제 변화는 그러니까 중개업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시대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중개업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를 중개업의 광고 수단으로 제가 아주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곳에 제가 뭐 시간이라든지 개인적인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고 뭐 그 결과도 충분히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결과를 지금 얻고 있어서 뭐 중개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런 것들도 이렇게도 하는 거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소장님 그러면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지금 중개업소를 막 차렸다 하면 사람들이 오는 게 아예 두렵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계약서는 뭐 우리가 실무 교육들을 보면 네. 잘못 써서 망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하니까 네. 그런 우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두려움 이런 거는 어떠셨어요? 우리 사실 생각은. 뭐 누구나 처음 하는 일을 처음부터 뭐 이제 프로답게 네. 프로처럼 할 수는 없겠죠. 네네네. 저도 물론 처음 이제 사무실 오픈하고 손님들 응대할 때 뭐 말하는 게 쉽지 않았고 했지만 결국은 그게 한 번, 두 번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네. 이제 본인이 어느 순간에 좀 이제 편안해진다 해야 될까요? 아 예. 예, 뭐 여전히 지금도 손님 대하는 게 뭐 편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네. 익숙해진다는 거죠. 네네네. 예, 익숙해지는 시간이 아마 올 테니까 그거는 뭐 섣불리 제가 뭐 따로 준비한다고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많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그거를 이제 습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계약서는 어떠신가요? 계약서도 사실 저도 그랬어요. 처음 뭐 예, 제가 계약서 쓰는 것조차도 제가 다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써야 되나 뭐 이걸 잘못 쓰면 혹시나 중개 사고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좀 큰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두 번 써보면 뭐 물론 이제 특약을 적거나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필요한 특약도 넣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 조언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부공부 카페를 통해서 다른 이제 선후배님들의 조언을 따라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서 그거는 그렇게 큰 뭐 걱정거리는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말씀하신 대로 매물하고 네, 매물 확보하고 그다음에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광고 홍보 수단 그게 뭐 그 거의 두 개가 절대적이죠. 예 거의 99%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중개업을 시작하고 나서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워킹이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광고를 통해서 좀 쌓아 나가고 이렇게 이제 성과가 조금 뒤에 나올 수 있는데 중개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마음이 좀 급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급여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장사를 하는 분들도 처음에 이제 일정 매출이 올라가야 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중개업은 또 늦게 피드백이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도 이제 기간이 걸리셨잖아요. 네. 그런 기간 동안의 인내라든지 혹은 중개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떤 좀 마음가짐이랄까요? 초반에 결과가 안 났을 때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 또 하나 더 혹시 몇 개월 이제 수익이 안 났을 때 집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어떤 걱정이라든지 그런 어떻습니까 좀? 뭐
아까 얘기했던 거랑 조금 뭐 중첩이 되는 얘기일 것 같은데 네. 처음 중개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것들 중에 하나가 몇 개월 동안, 몇 개월이라고 이제 짧게 기간을 잡기보다는 좀 길게 봤을 때 뭐 네. 1년 이상 본인이 중개업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자금을, 자금. 준비 자금을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런 정도의 이제 자금은 미리 준비한 상태에서 이 업을 시작하는 게 맞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 이제 이미 말씀을 하신 것처럼 뭐 사실 중개업이라는 게 처음부터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어려운 이유가 그 빈 상가에서, 빈 사무실에서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분들하고 다르게 어떤 사무실을, 기존 사무실을 인수를 해서 시작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권리금이라는 게 필요할 테고요. 뭐 권리금을 주고 매물을 확보했다 할지라도 그게 당장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매물도 없이 맨바닥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6개월, 최대 1년 이상은 본인이 버틸 수 있는 필요 자금이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도 당연히 저는 이제 권리금 없이 빈상가에서 시작을 하면서 이제 권리금 줄 바에는 그 돈으로 네. 제가 이 업을 하면서 필요한 준비 자금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예, 생각하시고. 예,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 참 민감한 부분이 한데 뭐 사실 어느 집이나 다 그렇겠죠. 어느 집이나 이제 가정을 꾸리고 이제 가장으로서 이제 이 업을 하면서 가족들을 먹이 살리려면 이제 수입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사실 이 업을 하면서 이제 경험도 없이 이제 겁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 몇 개월 동안은 힘이 들었었고요. 그 기간은 저희 집사람도 충분히 저를 믿고 기다려줬고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조금씩 나오면서 뭐 지금은 조금 그래도 좀 한결 여유가 생겼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시간이 누구든지 다 겪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짧게 보고 그 단시간 내에 성과가 안 나와서 좌절하지 말고 꾸준히 열심히 앞만 보고 좀 길게 내다보고 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가족적 협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몇 개월은 수익이 없을 수 네, 있는 걸 그거는 충분히 계획하고. 예,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혼자 있으면 전혀 문제 없는 얘기지만 제가 이제 먹여 살려야 될 가족이 있다면 이제 집사람이 됐든 이제 뭐 다른 가족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야지 가족들의 서포트가 있어야지 버틸 수가 있거든요. 예, 그거는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긴 시간 정말 소중한 고견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그 우리 카페에서 네, 말쯤에는 네, 계약이 뭐 바쁩니다. 계약서 쓰기 바쁩니다. 예, 그런 그때 다시 우리가 인터뷰 한번 네. 할 수 있는 연말에 네. 그런 모습으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먼 길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